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리학습지 3.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네 번째 4.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40에서 146쪽에 해당합니다. 용어 숙소부터 보겠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각 나라의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들이 서로 경쟁하여 시장을 점유하는 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을 해가지고서 더 많이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힘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섯 글자로 국제 경쟁력입니다. 국제 경쟁력. 다음,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그러니까 환경에 친자를 붙이면 돼요.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의미처럼 친환경. 환경에 친하게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지구 온난화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수입품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 답해 볼게요. 자, 주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은 사오는 거죠. 자, 1980년도에는 원유, 석유를 제일 많이 사왔고요. 그 다음에 곡물, 목재, 기호식품 등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2016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변해요? 2016년에 와서는 원유 역시 원유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많이 사오네요. 특이한 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면서도 많이 사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천연가스, 석유 제품, 자동차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수출품의 변화를 볼까요? 1980년도에는 의류, 옷을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철강도 많이 팔았고, 뭐 신발도 팔고, 다음 선박, 기타 그 부품을 팔았는데, 근데 2016년에 이르러서는 뭘 많이 팔아요? 역시 반도체가 1등이죠. 반도체 많이 팔고, 자동차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등을 팔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휴대폰 많이 팔고요. 그리고 석유로 만든 제품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렇듯 80년대와 2016년대에 대략 몇 년? 36년 정도, 35년, 6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자, 1980년도에는 아까 이게 뭐라 돼 있죠? 원유, 그렇죠? 1등으로 원유. 그 다음 곡식류, 목재류를 수입하였고요. 2016년에 와서는 뭐가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2016년에 와서는 여기도 역시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수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는요. 수출하는 거는 1980년도에는 무엇을 많이 수출했어요? 여기 보면은 의류, 철강판, 신발 등이 있죠. 의류, 철강, 신발 등을 많이 수출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뭘 많이 수출해요? 여기 1등이 반도체였죠. 예,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자, 주요 수출품이 변화한 까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1980년대에는 의류, 신발 등 이게 뭐예요?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는 제품을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노동력이 값이 쌌어요. 임금을 싸게 줬기 때문에 수출할 때 싼 값에 외국에 팔았던 거예요.
그다가 오늘에 와서는 무엇이 많이 발전해요? 기술이 많이 발전하죠.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여서 반도체나 석유 제품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그래프로 알 수 있는 무형의 특징이래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원이 부족해. 자원이 부족해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하고요. 우리는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나 기계 등에 들어가는 부품도 수입을 합니다. 반도체도 부품이죠. 예, 부품을 수입을 해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는 자, 반도체나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들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이 상당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자, 자원이나 원료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자원, 원료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가공이라는 거는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 즉 공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변형해서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비율 그래프를 봅시다. 비율 그래프. 자, 수입액의 비율을 보면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오네요. 우리나라 중국산 되게 많아요. 그죠? 일본, 중국도 많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독일,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순인데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수입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석유를 많이 수입하겠죠. 다음 수출을 봅시다. 수출. 역시 수출도 중국에 많이 팔아요. 왜? 중국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물건을 만들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홍콩,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입액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 중국이 1등이죠.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으로 가고요. 다음 수출액의 비율이 높은 나라. 수출액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역시 또 중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홍콩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있네. 베트남 좀 써줄까 여기? 베트남 등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 알 수 있는 무역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이 몇 개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하고 거기 관계를 좋게 안 맺으면은 많은 타격을 입어요. 지난번에 사드 때문에 거기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면서 중국 사람들 어땠어요? 중국의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 안 샀죠. 중국이 한국 물건을 안 사요. 한국 물건 사지 않고 관광도 안 와요. 여행도 안 오고 관광도 안 오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롯데라는 상점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참 한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역이라는 거는 그 나라와 여기 관계를 잘 맺었을 때 무역이 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역 상대국이 우리나라는 다양하지 않은 것이 가장 단점이에요. 무역 상대국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랑 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나라를 상대로 골고루 장사를 무역을 하게 되면요. 그렇다면은 어느 한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또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잘 될 텐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입니다. 자,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 오염.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나라에서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수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한한다는 말이 수입을 하지 말게끔 하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간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것보다 비싸졌죠.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잘 안 팔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변화하는 세계 무역에 대처하는 방향. 자, 세계 무역에 대처하려면 첫째, 기술 개발하고 품질도 좋게 만들어야죠. 품질. 다음, 새로운 무역의 시장을 개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아까 위에 본 것처럼 중국, 미국, 일본에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게 고루고루 장사를 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많이 홍보해야겠죠. 홍보는 뭐예요? 알려는 거잖아요. 알아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알려야 되고요. 우리나라 수출품이 지금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화하여서 이렇게 다양화를 하게 되면은 자, 물건이 A, B, C, D 4개의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가 장사가 잘 안 되면은 B나 C, D로 많이 팔아서 2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품이 A나 B밖에 없다. 그러면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출품을 A, B, C, D, E 이렇게 많이 수출품을 다양화하면은 한 물품의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물품을 팔아서 손실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요.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고요.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 수출품을 살펴봐가지고서 80년대 오늘날로 비교해 보았어요. 그리고 주요 수출품이 변화된 까닭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액이 높은 나라, 수출액이 비율이 높은 나라 알아봐가지고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계 무역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세계 무역에 대처하는 방안 4가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